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 경찰학원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뭘 할 거냐면은 이 짧게나마 우리 경찰학이 어떤 과목이다. 그다음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2022년부터 제도가 개편이 됐죠. 경찰학이 40문제로 문제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 문제수가 늘어나면서부터 이 출제 경향이 과거와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출제 경향 먼저 파악을 해볼 텐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앞쪽에서 살펴볼 텐데 과거 시험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냐? 지문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페이지도 한참 넘겨야 돼요. 그다음 경찰학이 저기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헌법 풀죠. 그다음에 형사법 풀죠. 경찰학으로 오면은 녹다운이 돼가지고 진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문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핵심 포인트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특징 먼저 보시면은 지문이 길어졌다. 그래서 단순한 두 문자 암기법으로는 이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고. 자, 그러면 문제 지문 읽다가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우린 또 어떻게 됩니까? 아이씨! 하면서 문제를 1번 지문부터 또 다시 읽어가야 되죠. 시간 다 잡아먹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킹도 못하고 펑펑 울면서 답안지 제출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길어진 지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어떤 연습을 해야 될 거냐? 자, 일단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풀어보고 많이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이나 또는 각각의 문항별로 시간 배분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긴 지문이라고 그랬죠. 긴 지문인데 지문 안에 자, 틀린 곳이 한 군데 또는 두 군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지문을 봤을 때 이거 핵심 포인트가 뭐다. 또는 과거 시험에서 이 지문은 어떤 부분을 틀린 지문으로 바꿔가지고 출제가 됐었다.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해당 지문을 딱 보자마자 요 놈은 옛날에 여기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 나왔었지. 자, 그럼 거기를 빠르게 체크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각 지문별로 핵심적인 내용들 빨리 체크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 이 모든 과정들은 자, 근본적으로 경찰학 최대한 많이 풀면서 많이 틀려보면 연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많이 풀게 또 많이 틀리게 누가 해줄 거다? 제가 여러분들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문제 나눠 드릴 테니까 자, 풀면서 또 틀려보면서 길어진 지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자, 이 부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자, 한마디로 압축하면 디테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디테일 어떤 내용이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찰학을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 보면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3번, 4번씩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 익숙한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익숙한 내용이니까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해가지고 쉽게 접근을 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기존에 출제하지 않았던 포인트에서 자, 정답, 오답을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포인트는 여기를 건드려 가지고 오답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 부분을 건드려 버리니까 수험생들이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골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우리 최근의 시험 문제 사례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1번 지문 보시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두 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땡땡땡땡 해가지고 여기 노란색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기존에는 이런 지문들이 출제가 됐을 때 오답 지문으로 출제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손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정답 지문으로만 쭉 출제를 하다가 자, 이번 최근 시험에서 이 행정안전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물론 이런 형태의 지문들 시험에서 한 10개 정도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 우리가 이건 대통령령이다. 또 행안부령이다.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시험장에 갑니다만 자, 시험에서 출제된 적 없는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니까 자, 우리 수험생들이 대응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위임이란 해가지고 땡땡땡땡 이렇게 쭉 지문이 나왔었는데 자, 이 부분도 자, 실제 위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 위임 이외에 위탁이라는 개념도 있죠. 자, 위임과 위탁을 바꿔치기를 한 건데요. 자,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 자, 위임이 뭐다, 대리가 뭐다 수업 시간에 머리가 깨질 정도로 연습하고 다 이해를 해서 갑니다. 해서 가는데 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죠. 바꿔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대응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지문도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보시면은 자,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죠. 경찰청장은 자,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자, 여기를 틀린 지문으로 만들 거다라고 예측을 못 했었어요. 자, 시험 출제위원들이 아주 그냥 독한 마음 먹고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이 부분도 노란색 부분 여기가 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텐데,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자, 그냥 대충 공부를 해서는 절대 자, 정답이다, 오답이다 판단을 못 해요. 자, 결국 뭡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다 읽어봤죠. 지문 다 읽어봤지만 정답을 골라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자,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자, 시간 잡아먹고 눈물이 한두 방울씩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니까 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자, 일단 기출 지문을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을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자, 손댄 부분들 있죠. 자, 이 지문은 여기 자, 틀린 지문으로 만든 적이 있다. 기출문제 씹어 먹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포인트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이외에 자,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포인트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자, 이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너네도 머릿속에 여유가 되면 넣어라.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그 다음 요렇게 한다라고 해서 분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경찰학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출제될 수 있구나, 이거 출제될 수 있구나, 이것도 출제될 수 있겠지 해가지고 양을 계속 늘려버리면은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양은 자,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분량의 최소화도 마찬가지. 제가 잘라드릴게요. 야, 너네 여기까지만 해. 그 이상 넘어가면 자, 너네만 틀리는 거 아니고 남들 다 틀리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제가 따로 잘라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학생들, 자, 이 부분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요. 문제가 40개로 늘면서 판례 문제의 수가 조금 증가했죠. 우리 경찰학에서 판례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자, 우리 9급 일반직 시험 있죠.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출제되는 행정법 판례와는 조금 결이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이 다르고요. 자, 그다음 출제 범위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우리 경찰학에서 출제되는 판례들은 지금까지 보시면은 주로 경찰 업무와 관련된 판례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긋기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을 텐데 이거 뭐냐면은 행정법이죠. 일반직 행정법과 우리 경찰학에서 공부하는 행정법 판례 부분 딱 선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 선이 최대 맥시멈 최대치가 어디가 될 거냐? 자, 우리 기존의 경찰학 행정학과 경채 시험에 보면은 행정법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행정법 정도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으면 충분할 거고요. 자, 그다음 시험에 출제됐던 위주로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은 분량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수업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례의 내용 이렇게 쭉 설명을 안 해드리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행정법 정도만 자, 준비해 두셔도 실제 시험장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출제 경향 살펴봤으니까 우리 대응 방법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문제풀이, 뭐 진도별 문제풀이, 또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쭉 진행을 할 텐데 각각의 수업마다 핵심 포인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본이고요. 경찰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기본 이론을 통해서 법령 수업 진행을 하겠죠. 그다음 중요 출제 포인트들은 암기 조금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론 부분들은 암기가 아닙니다. 이론은 제가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설명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심화 이론 들어가면은 이제 판례 부분 보충을 조금 할 텐데, 판례는 어떻습니까? 자, 처음에 힘들죠.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자, 판례 이해가 되면 그 뒤로는 절대 안 까먹습니다. 자, 판례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차근차근 단계 밟아가면서 해드릴 테니까 플러스 알파 해가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기출문제 풀이 하면서 저희가 기본 이론, 심화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출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 추려내고 머릿속에 또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진도별 모의고사 또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까지 그 점수를 유지하는 과정, 요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요런 시스템 진행하다 보면은 뭐 기본 이론 수강하면서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었다. 점수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문제 푸는 연습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문제 풀이, 그다음 마지막 진도별 모의고사, 동형 문제 풀이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점수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물론 요 과정 자체가 자, 가파른 경사를 그릴 수도 있고 또는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수험생 개별적인 차이의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하라는 대로 열심히만 하시면 자, 시험 치기 전까지 목표로 하는 점수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끈기 있게 계속 달려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갑시다. 자, 우리 경찰학교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 시험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목표라는 점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자, 일단 첫 번째, 법령과 이론 판례. 자, 법령은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지문을 쭉 보시고 어떤 지문 하나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이 지문은 여기 손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빨리빨리 체크하는 연습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 이론이나 판례는 또 반대로 암기하는 거 아니죠. 설명 잘 듣고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은 자, 평생 안 까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법령 부분, 이론 판례 부분은 제가 각각의 부분을 수업을 진행할 때 자, 이런 부분 신경 쓰십시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자, 거기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오늘 공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 열심히 했어. 피곤해. 오늘 집에 가서 나에게 상을 줄 거야. 치킨 맥주 저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합격하는 그날까지 계속 공부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복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텐데 제가 복습을 강조를 해요. 그럼 학생들은 오늘 수업 끝나면은 오늘 것만 복습을 하죠. 자, 그럼 내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까먹어 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누적 복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 누적 복습이라는 게 뭐냐? 저희가 1주차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2주차 수업 진행할 거고 3주차, 그 다음 나중에 8주차까지 수업 진행하면 한 커리큘럼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1주차 수업하고요. 학생들 1주차 복습하죠. 그 다음 2주차 수업 끝나면은 2주차 수업만 복습하죠. 또 3주차 끝나면은 3주차만 복습하고 나중에 8주차가 되면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 2달 전에 공부했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당연하죠.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적 복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1주차 공부했죠? 그 다음 2주차 수업이 끝나면은 1주차부터 2주차까지 눌러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자, 3주차 내용만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1주차부터 3주차까지 복습하고 그 다음 이게 8주차가 되면 당연히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복습이 돼야 되겠죠. 저도 이거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총론 강론 두 파트잖아요. 총론 파트 이제 강론 두 파트 나눠 가지고 총론까지만 복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끝나면은 이제 강론 시작해서 강론까지만 복습을 하시고 이것도 힘들다. 그럼 반으로 또 나눠 1주, 2주까지 하시고요. 그다음 3주, 4주 하시고 5주, 6주 하시고 이걸 한 순환 하시고 나서 2순환 때는 양을 늘리고 또 3순환 때 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자, 일단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개인마다 나는 1주차부터 8주차까지 꽉 눌러서 가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1주, 2주, 그 다음에 3주, 4주 이렇게 누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 각자 나에게 맞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누적 복습하시면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아시겠죠? 그거 그냥 그대로 시험장에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경찰학은 최대한 많이 틀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많이. 자, 최대한 많이 틀리다라는 게 뭐냐면은 틀려봐야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게 되고 그 다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자, 우리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끝나고 나면 기출 문제 풀이 하겠죠. 기출 문제 풀고 나서 자, 그 다음 진도별 문제풀이나 또는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과정마다 자, 진도별 문제풀이 대략 1000문제라고 되어 있긴 한데 1000문제 플러스 알파요. 1300문제 될 거고 그 다음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대략 2000문제에서 마찬가지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보수적으로 3000문제라고 잡고요. 그 다음 이 3000문제 문제당 지문 4개씩 들어가죠. 4개씩 들어가고 박스 문제까지 감안했을 때 뭐 4.5개 정도 잡으면 될 텐데 또 보수적으로 4개로 잡읍시다. 자, 그럼 3000문제 통해서 3000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문제마다 지문 4개씩 검토를 하게 되면 지문만 총 몇 개입니까? 12000개입니다. 12000개. 자, 그럼 12000개의 지문 중에 중복되는 거 어떻습니까? 절반 정도 털어내면은 그래도 대략 6000개 정도의 지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대략 4000개 정도의 지문을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에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번 문제부터 40번 문제까지요. 쭉 살펴보면 이거 내 머릿속에 있는 지문인데 또는 내가 본 건데 내가 아는 건데 80% 이상은 다 걸리게 됩니다. 자,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 있죠.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 시험장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자, 경찰학 따라오시면은 8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요. 그 다음 최근까지 쭉 살펴봤을 때 경찰학이 80점 이상이다. 경찰학 때문에 필기시험 떨어질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경찰학 80점이면 아주 만족스러운 점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 출제 경향 또는 출제 특징 살펴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끝내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은
주로 제 역할이죠. 제 역할이고. 자, 근데 공부 저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이고요. 공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 각자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텐데, 자, 각자의 스타일 뭐냐면은, 나 암기를 잘해. 또는 나는 이해를 잘해. 나는 둘 다 잘해. 수험생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써보시면서 있죠. 자, 일단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어떤 거다라고 찾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경찰학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가고 그 다음 경찰학은 이런 과목이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만들어지면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법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방법대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경찰, 순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험에서 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